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는 과연 단 한 번도 지구 밖의 존재를 만난 적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인류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슬러 밤마다 무수한 별들을 헤아리며 품었던 의문들, 그리고 그 의문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수많은 이야기와 굳건한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미지의 현상이나 흥미로운 음모론을 넘어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환상과 깊은 열망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와 과학,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에까지 지워지지 않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지식의 세계를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이 경이로운 탐험의 여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은 인류의 존재론적 탐구와도 깊이 닿아 있답니다. 인류에게 외계 문명과의 조우라는 개념은 결코 공상과학 영화 속 허무맹랑한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라는 광활하고 신비로운 무대 위에서 과연 홀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쩌면 가장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궁금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전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저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이, 혹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요.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 현대의 천문학자들이 거대한 전파망원경을 우주로 향해 미지의 신호를 포착하려 애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인류는 이 미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 왔습니다. 인류의 탐색 역사는 우리의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죠. 지구라는 푸른 행성에 단단히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시선을 저 멀리 아득한 하늘로 향했죠. 저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단순히 흥미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깊은 열망이자 미지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 아닐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고대인의 실루엣이 수만 년의 시간을 넘어 현대인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본질적인 호기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별들, 그리고 그 별들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명체들이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히 확장시켜주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외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상상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신화 속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문명의 전수자나 위협적인 침략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등 문명의 형태로 상상되기도 했죠. 이처럼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화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스스로의 존재 의미와 우주 속에서의 위치를 탐색하려는 깊은 본능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질문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인간 본연의 지적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물음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력과 탐구 정신을 자극할 것입니다. 밤하늘의 무한한 가능성처럼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또한 끝없이 펼쳐질 테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었던 근원적인 질문은 비단 현대인의 전유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을 품어왔고 그 흔적들은 역사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죠. 고대 문명의 유적과 신화, 그리고 중세시대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을 어떻게 상상하고 믿어왔는지 흥미롭게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먼지를 뒤집어 쓴 고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듯 인류가 외계 문명과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만남을 꿈꿔온 그 오랜 뿌리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비로운 상형 문자와 거대한 건축물 속의 별과 우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신화 속에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들과 별들 사이를 오가는 존재들이 자주 등장했죠. 이집트 신들은 종종 인간의 모습을 했지만 그 능력과 기원은 지구의 것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먼 은하계에서 온 고등 문명의 방문객처럼 말이죠. 중앙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은 정교한 천문학과 달력 체계를 구축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문명을 가르치고 지혜를 전수했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급격한 문명의 발전 앞에서 그 원인을 하늘 너머의 존재들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인간 본연의 경외심과 더불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인류의 깊고도 끊임없는 노력이었을까요? 이러한 상상은 단순히 특정 문명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신화와 종교, 민간 설화 속에서 다채롭게 꽃피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했다는 기록으로 전해지고요.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인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에서는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비행체, 즉 비마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비마나는 현대의 비행기와 흡사한 모습으로 그려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죠. 또한 성경의 에스겔서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바퀴 안에 바퀴를 가진 존재에 대한 독특한 묘사가 있는데 이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면 미확인 비행체, 즉 UFO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외계 존재를 직접 언급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들을 상상해왔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로 접어들었을 때도 하늘을 향한 인류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하늘에서 목격된 기이한 현상들은 종종 그림이나 문헌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561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는 하늘에서 수많은 원통형 물체와 구체가 서로 싸우는 듯한 섬뜩한 광경이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묘사한 목판화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현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신기하게 여겼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16세기 스위스 바젤에서도 비슷한 하늘의 전투가 목격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요.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히 자연현상에 대한 오해였을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존재가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거나 심지어 인류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밤하늘의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끊임없이 미지의 존재를 상상하고 그들의 흔적을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새겨넣으며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오랜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내렸던 것이죠. 이 모든 기록들은 결국 인류가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어왔는지를 웅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찾아온 외계 존재의 그림자는 사실 인류의 깊은 상상력과 끝없는 호기심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거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존재에 대한 상상력을 끊임없이 펼쳐왔죠. 그 흔적은 신화와 역사 속에 깊이 새겨져 우리가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오랜 궁금증의 답을 찾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신화나 전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과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 우주 저편의 문명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때 1960년에 시작된 SETI, 즉 외계 지능 탐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우주로 향하게 하여 혹시라도 외계 문명에서 보내올지 모를 지능적인 신호를 포착하려는 시도였죠. 마치 망망대해에서 구조 신호를 기다리듯이 우리 인류는 광활한 우주에 귀를 기울이며 미지의 친구를 찾아 나선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우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외에 또 다른 지성체가 존재할지에 대한 과학적 해답을 얻으려는 숭고한 노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드넓은 우주에서 지적인 생명체를 찾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이며 그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는 하나의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인데요. 이는 우리 은하 내에서 통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해 보려는 시도였죠. 별이 얼마나 많이 생성되는지, 그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하고 지능을 갖춘 문명으로 발전할 확률은 또 얼마나 될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곱함으로써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색해보려 한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비록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외계 문명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과학적 탐구와 이론적 가능성이 무르익을수록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이 인류를 찾아왔습니다. 만약 드레이크 방정식이 시사하듯이 우주에 수많은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 어떤 분명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1950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는 점심 식사 자리에서 모두 어디에 있지? 라는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미 역설의 시작이었죠. 우주가 너무나 광대해서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계 문명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거나 일부러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이 역설은 인류에게 깊은 침묵과 함께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주를 탐사할 역량이 커질수록 외계 문명의 존재에 대한 의문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죠. 우리는 거대한 전파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스캔하고 보이저호 같은 탐사선을 우주 저 멀리 보내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골든 레코드를 실어 보냈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명확한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홀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처럼 우주는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외계 문명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기술로는 아직 도달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지능적인 생명체의 형태나 소통 방식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어서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과학의 눈으로 외계 문명을 찾아 나선 여정은 우리에게 모두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가? 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지의 존재를 향한 인류의 탐구는 단순한 외계 생명체 찾기를 넘어 우리 자신과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드는 지적 여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계 문명에 대한 탐구는 결국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 침략자로서 두려움을 자아냈지만 때로는 인류를 구원할 현명한 존재나 함께 발전할 친구로 그려지기도 했죠. 1950년대 고전 SF 영화에서 묘사되던 기괴하고 위협적인 외계인부터 오늘날에는 더욱 입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상은 단순한 허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 목격담이 끊이지 않고요.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는 주장이나 정부가 외계 존재를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은 언제나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사였죠. 왜 우리는 이토록 미지의 존재에 열광하고 때로는 맹목적으로 믿으려 할까요? 어쩌면 이는 인간 본연의 호기심, 즉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구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공포라는 양면적인 감정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이 홀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때로 고독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죠. 반대로 우리 외에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인류의 한계를 넘어설 새로운 지식과 조우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가졌다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공포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계 문명은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상상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존재인 셈입니다. 결국 외계 문명은 우리 인류의 희망과 좌절,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 성찰의 욕구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 존재 여부를 떠나 외계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와 같은 근원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만들죠. 우리의 상상 속 외계인들은 때로는 우리의 이상적인 미래를, 때로는 파괴적인 본성을 투영하며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